안녕하세요. 소양타로입니다. 여러분, 지난 속마음 영상이 1만 뷰가 넘었더라고요. 마이크의 잡음도 좀 있었고 한데도 많이 봐주시고 또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어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다음 연애 상대가 제외인지 혹은 뉴페이스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애운을 가장 궁금해 하셔서 당분간은 연애와 관련해서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각각의 상황에서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감안하고 리딩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용이 아니거나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너무 가슴 깊이 담아두지 마시고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또 즐거운 이야기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 참여도 부탁드릴게요. 댓글 달아주실 때 간단한 이야기나 코멘트도 같이 달아주시면 제가 살짝의 답글도 달아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카드를 뽑아보기 전 여러분이 원하는 다음 연애 스타일 그리고 이상형이라든지를 생각하시며 심호흡과 함께 릴렉스를 한 상태에서 카드를 같이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늘도 1번부터 4번까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카드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여유 있게 드릴게요. 카드 선택하셨죠? 선택하신 카드의 번호를 확인하시고 각각의 카드 리딩 시간을 고정 댓글을 통해서 표시해 놓을 거예요. 보시고 선택하신 구간으로 이동하셔서 리딩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리딩 시작할게요.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가 재회인지 뉴페이스, 새로운 사람과의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요. 1번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과의 새로운 연애라기보다는요. 과거의 사람과 다시 만나서 재회가 되는 그런 형태로 보여져요. 이렇게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그리고 상대방 카드에서 이렇게 소드 10이 나왔어요. 여러분의 다음 상대의 그 사람이 재회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정감, 그리고 편안함을 좀 원하는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결혼이나 가정을 꾸리는 그러한 것을 원하는 그런 안정적인 관계를 원했던 것 같은데요. 꼭 결혼이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안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러한 관계를 원하는 모습인데요. 그것이 잘 안 되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상대방으로 인해 관계가 끝이 났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헌데 이별을 하고 난 후 상대방이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상처라든지 상실감, 이러한 것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은 물론 감정이 많이 남아있고 또 미련이라는 것도 컸지만 상대방만큼 가슴이 굉장히 찢어진다거나 우울하거나 힘들다라는 모습은 아닌 것 같거든요. 마음 정리가 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많이, 어쩌면 감정의 크기가 그리 줄어들거나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나름의 이별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계기로 터닝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계기로 삼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러한 자리를 참여하고 즐기고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져요. 혹은 사람들이나 친구들과 만나면서 슬픔에 빠져 있기보다는 이별하면 이별하는 대로 그러면 그런 대로 즐겁게 보내자라는 마음인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 마음의 여유라든지 친구들과의 우정도 오히려 더 돈독하게 쌓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1번 여러분은 상대방에 비해 상대방보다 나름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상대방은 앞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과의 헤어짐이 굉장히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던 모습이거든요. 상대방도 나름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 테지만 어디까지나 생각만 들었던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브레이크가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카드와 상대방 카드를 비교해서 보면 그래도 나는 감정과 미련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는 모습이지만 가족이면 가족, 친구면 친구, 지인들과 소소한 모임이나 만남을 가지면서 소소한 즐거움, 행복감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상대방 카드는 그렇지 않거든요. 힘들었고 그것이 굉장히 컸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쉽사리 되었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움직이려면 발이 땅에서 떨어져야 하는데 발이 이렇게 땅에 딱 달라붙어 있는, 발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에게 연락을 한다거나 행동을 하기에도 사실은 쉽지 않았던 모습 같거든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형태 같은데요.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못하는 이유에서는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손을 잡고 있지 않지만 헤어져 있고 거리감이 굉장히 있는 상태이지만 눈에 보는 거리감은 먼 상태이지만 우리는 서로 보이지 않는 손을 잡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이라는 끈을, 그리고 손을 아직 잡고 있어 즐긴 인연, 혹은 하늘이 맺어준, 그리고 맺어줄 인연이라고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 보여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방으로 보여지는 과거의 사람의 흐름을 보면 서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헤어졌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보다도 상대방의 상황이나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더 안 좋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로 인해 감정이 식었다라는 모습보다는 상대방 라이프가 힘들다 보니 그것이 연애라는,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서로 성향이라는 것이 되게 강하다라는 느낌은 사실 아니거든요. 자존심이나 고집이 굉장히 세거나 이기적인 성향이거나 굉장히 맺고 끊는 것이 칼 같은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방식의 차이 같은 것들로 인해 또 사소한 토닥거림, 이러한 것으로 계기가 되어 헤어짐이라는 것이 생겼을 것 같아요. 재회가 되지만 재회가 된 이후의 모습이 안정감을 가지고 관계를 잘 이어나가면 참 좋겠지만 그러한 흐름으로 가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소드2 카드가 나와 있고 또 선물 카드가 보이는데요. 기분 좋고 설레게 하고 또 행복감을 주는 것이 선물이고, 또한 선물을 준 사람에게는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때로는 감동까지 받게 되는데요. 사실 선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포장지를 풀어보기 전까지는 어떠한 선물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선물이 나에게 필요한 선물인지, 좋은 선물인지, 그렇지 않은 선물인지 불분명한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선물을 기분 좋게 풀어보았는데 내용물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는 선물이 들어있기도 하고, 때로는 매우 불쾌한 선물이 들어있을 때도 있잖아요. 혹은 선물이라는 것이 준 사람에게는 사실 되게 감사하지만 때로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선물의 의도와는 별개로요. 포장이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는, 풀어보기 직전의 그런 선물처럼 연락이 닿고 다시 재회가 되더라도 그 이후의 모습은 풀어봐야 아는 형태인 거죠.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시 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선물이 될지, 불쾌감만 주는 선물이 될지, 그게 아니면 서운하고 또 섭섭하게 하고 아쉬움이 드는 그런 선물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분과 상대방은 모임이나 술자리라든지 주변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닿는다거나 만나게 되거나 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런 자리가 없어요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움직이는 형태는 아니고요.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고 하는 형태가 되어서 재회가 되는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1번 여러분은 의견 조율을 더욱 잘 하셔서 매끄럽고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나온 조언 카드들은 나는 내 자신을 깨닫는다. 그리고 축복받은, 그리고 또 변형이라는 카드들인데요. 여러분에게는 잠재력이 있고요. 그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가 여러분에게 준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더 발전하고 또 여러분을 펼칠 수 있고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너무 묶여 있거나 묶인다는 것은 사실 정체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정체가 되어 있기보다는요, 사이클 전환이 그래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면 정리를 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만족감과 행복, 그리고 자신감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만약 정말로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가 뉴페이스가 아닌 올드페이스인 과거의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 혹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여러분과 상대방 관계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은 장애물 혹은 방해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요. 오면 그 재회가 그래도 축복받는 그러한 결정이 될 것이고 관계가 될 거예요. 여러분은 1년 전에 여러분이 아니고 과거에 그 사람과 연애를 하던 그 당시에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다음 연애를 하기 전 마음의 힐링을 하시며 더욱 긍정적인 에너지를 듬뿍 충전을 해 놓으시길 바라며 1번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에 대해서 보면요. 재회를 원하신다면 사실 카드에서는 재회라든지 과거의 사람, 오래된 사람, 기다리던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버려야 하는 그러한 정리를 해야 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카드에서 이렇게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잖아요. 특히나 여러분이 재회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재회를 원하신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그 관계에서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짚고 말끔하게 해결을 하고 재회를 하셔야 되지 싶어요. 상대방 카드에서 보면 여러분에게 빠르게 대시를 하고 다가오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만약 과거의 사람이 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올 수도 있어 보여요. 물론 감정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일 테지만 굉장히 집중하고 또 신중하고 또 조심스러운 마음이라기보다는 또 결심을 확고하게 해서 온다라는 측면보다는요. 짧은 기간에 확 다가오고 그것이 사실 흐지부지하게 끝이 날 수도 있어요. 한두 번 혹은 짧은 기간에 훅 들어오다가 에너지가 빨리 꺼질 수 있거든요. 재회가 되는 흐름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재회가 완벽하게 돼요라는 모습보다는요. 재회로 가는 과정만 겪게 될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다시 관계가 시작이 된다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재회를 원해요. 한데 상대방은 그야말로 좀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일 수 있어요. 흐름에서도 나는 기다려요.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이렇게 양손에 컵을 잡고 있듯이 감정을 가슴에 담고 그동안 나도 나름대로 내 자기관리를 하면서 예뻐 보이려고 멋져 보이려고 외적인 모습을 관리를 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일 수 있거든요. 상대방의 행동이 스피드가 미적지근하거나 뜨뜻미지근하거나 답답하게 오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예쁘게 말을 하지 않거나 사소한 말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순식간에 다가오지만 그것이 그런 행동력이라는 것이 재회이건 관계를 시작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단번에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불같이 좀 격정적인 카드의 그림이잖아요. 카드의 그림처럼 스킨십을 비롯한 육체적인 관계에만 집중이 짧게 될 수도 있어요. 감정적인 그리고 감정을 교류하는 관계보다 스킨십에 의한 관계로만 짧게 만남을 갖게 된다거나 혹은 그것을 계기로 관계 발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흐지부지하게 되거나 쉽사리 진전이 확 나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재회에 대한 생각이나 조급함이라는 것이 더 강해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조급함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그에 반해 상대방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원인 제공은 본인이 해놓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기다리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끝을 내야 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헌데 만약 다음 연애에 있어서 과거의 사람과의 육체적인 관계가 더 집중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사실 그 부분을 잘 요리를 해서 내가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볼 거야 라는 생각이 강하거나 자신감이 있으시다면 혹은 간절함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수동적이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요. 다만 스킨십을 비롯한 관계로만 흘러간다 라고 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너무 그 부분에 포커스가 되어 조급해하고 안달복달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죠. 여러분도 감정적인 부분이 물론 개입이 되겠지만 이성적으로 판단을 잘 해보셔서 만약 이러한 흐름으로 간다라고 해도
여러분이 그 상황이 정말 되었을 때, 그리고 왔을 때 나름의 만족감을 느끼고 후회는 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요즘에는 사귀기 전에 이미 스킨십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사귀는 경우도 많잖아요. 헌데 제외의 경우에서 그 과정에서 스킨십이라는 것이 먼저 진행이 되면 오히려 그 부분에 너무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고 불안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만 온 거냐? 나를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냐? 감정보다는 육체적인 거를 더 원하는 거냐? 등등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많겠죠. 헌데 감정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과의 그런 스킨십에서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문을 두드리는 거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감정이 1도 없는데 오는 거라면 물론 나쁜 부분이겠지만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과거에 그 사람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면 단순히 사랑하는 감정만 100% 가지고 있어서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스킨십을 비롯한 부분이 어느 정도 만족감이 있고 또 서로 코드가 잘 맞았다라고 느끼니까 기다리고 또 재회를 바라거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사실 어떤 시대인데 너무 감정에만 내세워서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무치게 그리워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이야기하고 유지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도 그러하니 생각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또 받아주고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정말 이러한 흐름으로 가게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스킬이라든지 자기 관리를 더 하셔도 좋아요. 헌데 이 부분은 카드 외에 제 나름의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언이라면 조언으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에요. 스킨십이라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것에 얽매이는 순간 재회로 가기 사실 조금 힘들고요. 재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자꾸 눈치 보게 되고 의리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카드의 흐름에서는 묵은 것을 잘라버려야 하는 것들을 여러분 카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관계를 여러분이 정리를 하신다면, 마무리를 짓는다면 상대방이 외려 그 이후에는 상처라고 하는 것이 더 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오히려 그 계기로 터닝포인트라고 해서 새 출발을 하는 계기를 그 연애로 인해 겪게 되고 깨닫게 될 수 있어요. 제가 간간히 이야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은요, 안 좋은 경험은 특히나 나중에 더욱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더 단단해질 수 있고요,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나름의 대처 스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당시는 물론 힘들지만 지나고 보면 내가 그때 이렇게 해볼 걸, 다음에 혹 이와 비슷한 일이 생기거나 상대방이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면 그때는 이렇게 해봐야지,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걸 하며 여러분만의 방법이라는 것이 터득이 되고 생길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이 큰 자산이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나온 조언 카드들을 보면요, I believe in the power of tears. 나는 눈물의 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카드는 가을 에너지를 담고 있고 또 눈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눈물은 슬픔이고 분노, 고통이며 실망감을 느낄 때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의 눈물이라고도 하잖아요. 눈물은 또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고요, 안도감을 주기도 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은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속뜻도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실컷 울면서 치유를 하기도 하고요. 실컷 울고 나면 후련한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거나 속상할 때,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거나 할 때 그것을 꼭꼭 참지 마시고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쌓아두었던 힘듦이나 속상함, 서운함, 불안함,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비워보세요. 너무 참지만 마시고요. 켜켜이 쌓아두지만은 마세요. 때로는 동화를 보면서 감정이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죠.
동화는 또 동심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다시 일깨워 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함께 나온 카드에서는 충성심, 그리고 무너진 사람들이라는 카드들인데요. 여러분은 새로워질 것이고 또 새로운 것에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열라고 합니다. 예전의 사람, 예전의 것. 이러한 것들을 끌어안고 있었다면 혹은 과거의 사람과 과거의 연애 패턴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 카드처럼 좀 놓아버려라. 여러분에게 올인하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의 신뢰 그리고 애정,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해요. 이 카드 역시도 여러분에게 변화가 생길 것이고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의 그 상황을 잘 극복해낼 힘이 있다라고 하니 믿음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기를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사람은 참 많잖아요. 다음 연애가 여러분에게 꼭 행복한 연애가 되길 바라며 그럼 이번 여러분의 이야기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다음 연애 흐름을 보면요. 3번 여러분은 재회를 혹 바라신다면 재회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감정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흐름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카드에서도 이렇게 타워 카드와 소드 에이스가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이성과 헤어짐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새로운 각오를 확고하게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져요. 과거의 연애로 인해 사실 새로운 사람이 다가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쉽사리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이성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어떠한 것인지, 또 상대방의 행동력이나 리드하는 부분이라든지도 면밀히 살펴보고 여러분이 이 상대방을 만나도 되는지 믿어도 되는지 등에 대해 신중하다면 신중하게, 경계라면 경계를 하며 관찰을 하고 또 상대방을 좀 더 예의주시하게 지켜보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에게 헤어짐이라는 커다란 변화로 인해 이것을 계기로 과거의 사람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랑을 하자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한데 그런 것이 한편으로는 두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나 겉으로 봐서는 이별의 아픔이라는 것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 혼자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또 속으로만 내면에서 이겨내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현재 짝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쭉 이어진다라는 모습보다는요. 새로운 사람과 다시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현재 커플의 경우 만난 지 오래되어 관계가 좀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미도 없고 하지만 이렇게 반려견처럼 좀 오래된 사람이거나 혹은 설레임보다는 편안함, 안정감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정리가 되고 여러분에게 마침 관심을 보이는 새로운 상대방이 생길이라 보여지는데요. 여러분에게 첫눈에 반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상대방에게는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예고 없이 생각지 못한 시점에 들어오는 사람이다 라고 할 것 같은데요. 연애의 정책이나 휴식기가 좀 있었던 그러한 시점에 그리고 사실 연애라는 것에 큰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계획 없이 느닷없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이라는 사람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좀 스며든다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사람을 좋아하거나 호기심이나 관심이라는 것이 잠깐이라도 자주 만나거나 사적인 연락을 하거나 1대1의 연락이 크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도 하는 관계가 있고 그의 반대의 경우에는 처음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형태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이 살짝의 의심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갑자기 훅 다가오니 여러분은 새로운 연애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막상 이성이 다가오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모습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더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어쩌면 그것이 핑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모습인데요. 이것이 서로 좀 속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을 수 있어 보여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속도를 내어 2발자국, 3발자국 혹은 10발자국일 수도 있겠죠. 다가오면 여러분은 얼음이 되고, 이것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반복이 되다 보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벽을 세우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없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반대로 여러분은 상대방이 나에게 오는 것이 관심이 있고 또 진심이어서 시작을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오는구나, 가벼운 마음이 아니구나 라고 뒤늦게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대의 상황으로 여러분이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10번 찍는 나무 자체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튕기거나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알아가 보자 라는 마음을 여러분 혼자 특히 가지고 있게 되는 경우라면 사실 상대방과는 속도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 관계를 시작을 해서 만나면서 알아가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새로운 이성이 여러분 입장에서 너무 싫거나 불편하거나 짜증나고 이러한 감정이 아니라면 관계를 시작하고 알아가 보시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연애를 시작해도 결혼을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건 상대방 역시도 여러분에 대해 다 알지는 못하는 부분이고요. 너무 신중하고 때로는 시간을 너무 길게 잡게 되면 그 사람을 놓치게 되거나 혹은 반대의 상황, 역전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물 흐르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해보세요. 상대방 카드에서 이렇게 바보 카드가 나왔지만 이것은 충분히 무한한 잠재력과 매력이 굉장히 넘치고 여러분에게 바보처럼 빠져들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텐션을 높여줄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나온 조언 카드들이 모두 융통성, 개방성, 오픈 마인드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나 자신과 화해한다, 평화를 만든다 라고 하는데요. 가을 에너지이고요. 평화의 키워드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이나 걱정, 불만족일 수도 있는데 새로운 사람, 새로운 연애에 대한 공포심일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 중 어떤 감정을 가지고 또 그 크기가 얼마큼인지, 무엇으로 인해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한 것들을 탈피를 해야 되겠죠. 너무 나 자신을 스스로 힘들게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 가을이라는 계절이 고요하고 또 조용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내면을 고요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오픈마인드, 개방성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고 연애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생각을 해서 기준점을 잡아두고 이성이라는, 그리고 새로운 연애라는 것에 호기심을, 관심을 가지면서요. 마음을 좀 더 열고 조금은 스무스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도약을 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정체가 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앞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것이,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경험해보지 못한 불확실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경험을 해야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과거의 연애들도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을 했어요. 내가 속기도 했고요. 내가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고민을 하지만 그럼에도 또 우리는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이어나가고 또 그 안에서 결말을 짓기도 하잖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연애 상담이 가장 많지만 소개팅을 한 후 혹은 한두 번 만나게 되거나 혹은 한두 번 만나게 된 이성의 속마음이나 흐름에 관한 부분 혹은 짝사랑하는 상대방 그 안에서도 서로 교류나 소통이라는 것을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물어보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요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나에 대한 그 사람의 감정이 얼마큼인가요도 함께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타로와 사주 상담을 하고 있지만 썸 단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담을 요청하실 때가 가장 안타깝거든요. 관계를 어느 정도 만들어가면서 생기는 부분들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서 현실적인 조언과 다양한 사례들을 토대로 그리고 카드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드로 보는 부분도 어느 정도 관계 발전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되어야 또 서로 유대감을 쌓고 해야 방향성 제시라는 것을 더 하고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하니 시작도 하기 전에 그리고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의 수많은 조언이나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로 특히나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내가 하는 내 연애잖아요. 자, 그러면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다음 연애 흐름을 보면요. 재회 형태라기보다는 새로운 사람과의 새로운 연애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헌데 그 앞으로 하게 될 새로운 연애가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한다거나 혹은 서로 간의 의견 충돌, 갈등이 있어 자주 투닥거릴 수 있어 보여요. 헌데 원래 싸우면서 정든다라고도 하잖아요. 이런 패턴이 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카드를 먼저 보면 이렇게 마법사가 떴지만 황제 성향이 더 강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에 의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대시로 인해 관계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관계가 안정감이 생기고 상대방이 초반에는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어필하고 연락도 자주 한다거나 소소한 이벤트라든지 또 사랑스러운 이야기도 하면서 굉장한 매력 어필을 할 것 같은데요. 안정적인 관계가 되고 나면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끌고 가고자 할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강압적이거나 보수적 또는 권위적이다라고 여러분이 느낄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자신만을 바라보거나 하는 것을 원하는 좀 보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헌데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리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리드하기 어렵고 때로는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자신과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궁금하고 알고 싶어 하고 여러분을 더 리드하려고 할 거예요. 자신의 뜻에 따라 주었으면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 잘 들어주고 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상대방은 자기 자신의 자신감과 자존감, 자존심 이러한 것들, 고집도 강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로 인해 두 분이 서로 꽁냥꽁냥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며 하고 싶은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하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나름 자유롭게 하실 것 같거든요. 그것이 상대방은 좀 심기불편하다거나 할 수도 있어요. 탁 터놓고 대놓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혹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요,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게 되리라 보이니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또 내가 왜 들어줘야 해? 왜 오케이를 해야 하지? 때로는 들어주고 싶지 않아. 맞춰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토닥토닥거리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한 다툼이 최고조에 이르면 흐름에서 보이는 모습에서 끝이 날 수 있겠죠. 헌데 그 끝이 진정한 끝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다투고 헤어지더라도 다시 연결이 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되게 많은 경우에서도 오히려 무미건조하고 정말 심플하게 헤어진 경우는 정말 그 관계가 완전히 굿바이의 형태가 되더라고요. 반대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막말을 하거나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고 때로는 쌍욕을 하기도 하고 뺨을 때린다거나 이러한 정말 완전 끝으로 보여지는 경우들이 오히려 다시 만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도 물론 상대방에 대한 감정은 있지만 상대방의 텐션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해요. 고요하다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지만 그 부분을 밀어내거나 반대로 받아들이거나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물 흐르는 대로 순서대로 시간을 보내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시작할 것 같아요. 너무 빠르지도 그렇다고 너무 느리지도 않게 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을 주변 소개로 인해 만날 수 있어 보이는데요. 4번 여러분에게 다가올 새로운 이성은 여러분보다는 좀 더 연상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상대방이 남자라면 자꾸만 여러분을 가르쳐 들거나 오빠짓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화를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너가 이래서 아직 어리다는 거야. 이런 류의 이런 분위기의 말을 한다거나 해서 상대방은 자신이 연장자이고 그래서 내가 너를 리드를 해야 해 라는 착각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들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차곡차곡 쌓여 터질 수 있고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너무 잡고 싶은 마음에 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맞춰주거나 대답만이라도 오케이 예스라고 해줘도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는 척만이라도 하면 상대방은 좀 더 여유가 생기고 좀 유연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같이 세게 나가거나 다소 격한 반응이나 언행은 조절하시는 여유가 좀 필요해요. 상대방을 그래도 케어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으로 보여지거든요. 서로 특히나 상대방의 감정이 격해지면 그것을 큰 그릇인 여러분이 여유가 있으니 때로는 져주는 게 또 이기는 거라고 하잖아요. 꼭 이겨서 또 좋은 것은 또 아니에요. 그래 내가 봐줬다 하며 웃으면서 마무리를 짓는 것도 필요하죠. 여러분에게 나온 조언 카드들을 보면 나는 내 직관을 믿는다 라는 카드예요. 봄의 에너지이고요. 직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4번 여러분은 다른 분들에 비해 직감, 직관, 감, 촉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나 그런 결정을 하기보다는요. 여러분의 느낌대로 끌리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과 잘 지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고요. 혹 여러분이 상대방과의 관계가 힘들거나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타이밍을 보지 마시고 생각이 날 때 그때 한다거나 여러분의 직감을 믿어보시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 전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해피 카드가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앞서 나온 카드에서처럼 여러분의 직감을 믿고 그러면서 그 직감을 그 느낌으로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니 온전히 그 상황과 그 상황에서 오는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끼고 경험을 하면 더 좋죠. 또한 이 카드 역시 여러분은 우주 그리고 신의 은촉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특별하며 빛이 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내면에 있는 순수한 마음, 순수한 빛을 잘 발산하시기를 이야기 드려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참지 말고요.
대신 날카롭게 예민하게가 아닌 살짝 가볍게 혹은 다정하게 부드럽게 접근을 해야겠죠. 상대방이 강하고 고집스럽게 행동하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같이 그런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밝게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상대방은 또 눈 녹듯이 사르르 녹을 거예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웃는 사람이 또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지고를 논하기는 그렇지만요. 그럼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